이 동영상은 일반적 의학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대답은 될 수 없으며 개별적 상황에 대한 개인적인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조은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조은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은 당뇨인을 위한 동영상인데요. 요즘 이게 한참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섬유질이죠. 그래서 당뇨인이 섬유질을 많이 먹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어떤 연구자 발표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섬유질을 오히려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먹으면 건강에 해가 되기 때문에 줄여야 된다라는 발표와 함께,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기사가 몇 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간에 어떤 사람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좋지 않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그 오해를 좀 불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섬유질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섬유질은 탄수화물입니다. 흔히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면 떡이나 빵이나 면이나 쌀 같은 밀가루 같은 그러한 이제 곡류에서 나오는 걸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소화가 되는 탄수화물, 하나는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포도당이고, 과당이고, 유당도 있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올리고당도 있고, 식물성 탄수화물 중에 대표적인 녹말도 있고, 동물에서 얻을 수 있는 탄수화물인 글라이코젠도 있고요.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먹어서 소화를 시켜서 열량을 낼 수 있는,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일반인이 알고 있는 탄수화물이고요. 탄수화물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효소로서는 걔네들을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대충 해서 대변으로 나가는 그런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 소화가 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당뇨 환자분들도 이제 어떤 분들은 제대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가 자기 탄수화물 잘 안 먹는다고 쭉 식사표 쓰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채소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런 게 다 탄수화물인데 잘못 알고 섬유질을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서 그걸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탄수화물인지 아는데 자기가 이제 좀 잘못 배워서 나는 당뇨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낮춰서 먹어야 돼, 저탄고지할 거야 하면서 저탄고지하게 되면 탄수화물 중에 섬유소 확 줄여버리거든요. 이렇게 탄수화물 줄이겠다고 섬유질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우를 범하는 경우니까 그러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래서 이제 섬유질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그래서 섬유질의 종류는 리그닌,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팩틴, 베타글루칸, 검스, 프락탄, 그 다음에 이제 리지스턴스 스타치라고 저항 전분도 여기 넣긴 하는데, 이렇게 많은 섬유질의 종류가 있습니다. 섬유질에 분류하고 각 섬유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은지는 제가 지금 소개시켜드린 논문 끝나고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올바로 배운 당뇨 환자는 섬유질을 좀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의사들도 그렇게 권하는데, 대규모 연구는 이제 좀 있지만, 섬유질을 많이 먹었을 때 당뇨인에게서 사망이 감소하는지, 또 섬유질을 많이 먹었을 때 심장병이 감소하는지, 또는 그게 2형한테만 해당하는지, 1형 당뇨인도 마찬가지로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좋은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렇게 큰 통합적 연구는 없는 편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는 연구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당뇨인이 섬유질을 많이 먹는다면 뭐가 좋을까? 이제 이런 이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플로스 메디슨이라고 저널 중에서 대부분의 논문이 너무 비싸요. 한 편 보는데 $40씩 하고요. 저도 몇 가지는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데, 1년에 그 저널 구독료만 $100만 원, $200만 원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적으로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게 한 논문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플로스 메디슨이라고 해서 굉장히 좋은 아주 고품질의 논문이 실리는 잡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은 이 사이트에 가서 이걸 쳐가지고 제목을 찾아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혹시 보시는 연구자나 의사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건데요. 리서치 아티클에서 Dietary Fiber and Whole Grains in Diabetes Management 이렇게 해서 당뇨병 치료에 있어서 식이섬유와 전곡류의 역할 이렇게 해서 이제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한 논문이 아니라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라 해서 다른 사람들 여태까지 쭉 다른 사람들 연구 중에 그 중에 목표에 맞고 논문의 수준이 높고 목적에 맞는 논문들을 편견에 의하지 않고 어떤 그 스코어에 의해서 독립된 몇 명의 연구자들이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뽑아가지고 그걸 다시 재분석한 논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섬유질 연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뭐 2019년 1월 달까지 발표된 11,678개 연구예요. 엄청나죠? 이걸 다 뽑아가지고 기준에 맞지 않는 거 제거하고 그다음에 해서 209개 아티클을 뽑았어요. 그래서 또 쭉 해가지고 165개를 갖다가 또 기준에 맞지 않아서 다 제거한 다음에 그 중에 논문의 질이 좋은 그런 몇 가지 44개의 연구를 이제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 8,300명의 제1형, 2형 당뇨인이 포함된 연구를 이제 다시 재분석한 겁니다. 물론 이제 1형이 2형에 비해서 턱없이 적으니까 아마 주로 2형이 됐다고 이제 봐야겠죠. 그러나 하여튼 이 논문의 중요한 점은 1형 당뇨인도 넣었고, 그 다음에 섬유질을 당뇨인이 먹었을 때 뭐 혈당이 떨어지냐, 콜레스테롤 떨어지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조기 사망이 예방이 됐느냐, 그러니까 덜 죽었느냐 먹을수록 그 다음에 심장병으로 덜 죽었느냐 하는 이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 논문이라서 아마 이건 세계 최초죠. 그래서 되게 재밌고 그다음에 우리 현실에서 여러 가지 그런 그 교훈을 주는 이제 논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섬유질 섭취와 총 사망, 토탈 모탈리티라고 그러죠.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하여튼간에 병에 의한 총 사망이 예방이 되는가, 좀 더 감소되는 걸 봤는데 보통 이제 미국인들은요, 여기서 미국 이제 유럽 이제 미국하고 이런 데서 산 건데 하루에 미국 당뇨인은 약 20g 정도의 그런 섬유질을 섭취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 35g, 40g 이렇게까지 섬유질을 하루에 더 많이 먹여봤을 때, 그랬을 때 이제 연구는 어떻게 되냐면은 보면은 이 X축은 dietary fiber grams per day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0g 먹느냐, 26g 먹느냐, 32g 먹느냐에 따라서 이 사망률이 쭉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망률이 아니라. 그래서 통계적인 모델인데 리니어 모델과 스플라인 모델이라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통계적인 건데 하여튼 사망이 감소한다는 것만 알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먹는 섬유질의 양을 늘렸더니만 당뇨인에서요. 1형, 2형 당뇨인에서 하루에 먹는 섬유질의 양을 늘렸더니 확실히 총 사망이 많이 떨어지더라. 많이 떨어지지 한 25%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연구가 여러 가지라서 균일하진 않지만 10에서 45%까지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꽤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일 중요한 거, 당뇨인은 제일 많이 사망하는 게 이제 첫째가 심장병 뇌졸중이고 두 번째 사망이 이제 암이잖아요. 그래서 좀 전에 보신 슬라이드는 암, 뭐 폐질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 모두 다 토탈해가지고 한 사망이고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심혈관 질환에 한 사망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마찬가지로 하루에 14g 먹는 거를 일로 봤을 때 20g 먹고 26g 먹고 32g 먹고 점점 섬유질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걸 도즈 디펜던트 리스폰스라고 그러거든요. 용량 비례 관계인데 그냥 단순히 많이 먹거나 적게 좀 먹거나 똑같은 게 아니라 용량을 점점 더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확실히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 연구가 거의 세계 최초입니다. 뭐 그 전에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죠. 당뇨인이 섬유질을 먹게 되면 많이 먹을수록 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좋더라 하지만
그래서 어떻다는 거냐? 사망이 감소했느냐? 또 심혈관 질환이 감소했느냐에 대한 연구는 이렇게 굉장히 산발적이고 수준 높은 연구가 없었는데 이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처럼 확실히 사망이 감소하고 특히 심장병에 의한 사망이 감소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섬유질을 섭취하게 되면은 또는 섬유소라고 그러죠. 파이버인데 뭐 우리나라면 섬유질 또는 섬유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죠. 당연하죠. 제가 고지혈증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위험하지 않은 고지혈증 환자는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조절하는데 그중에서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진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근데 그 효과는 그 사람이 당뇨인이든 간에 그 사람이 비당뇨인이든 간에 효과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섬유질을 15g, 20g, 25g, 30g으로 늘려 먹었을 때 콜레스테롤이 점점점 떨어지더라는 거죠. 여기는요, 미리몰 퍼 리터예요. 그러니까 미리그램이 아닌데 1미리몰 퍼 리터는 38.8mg 퍼 데시리터. 그러니까 40으로 계산하면 되게 틀리진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떨어지는 게 한 1 정도에서 2 정도, 3까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 40에서 80mg per 데시리터까지 떨어진다는 것도 대단하죠. 저희 병원에 이제 가끔 콜레스테롤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가 봤을 땐 자기는 콜레스테롤 약을 먹을 정도 심하지 않는데 다른 데서 약을 받은 사람이 저희 병원에 이제 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약 끊어달라고. 근데 우리 병원도 약 끊어줄 수는 없죠. 근데 이런 건 할 수가 있죠. 약을 먹지 않아도 될 사람은 약을 먹지 않게 해주죠. 근데 대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식사를 가르쳐 드리거든요. 교육을. 물론 이제 그렇게 식사를 바꾸려면은 경동맥이나 동맥경화도나 여러 가지 다른 심전도나 이런 것이 병이 없어야지 식사로 바꿀 수가 있죠. 뭐 심근경색 환자인데 아니면 협심증 환자인데 뇌경색증 환자인데 와서 약을 끊어달라면 끊어주지는 못하거든요. 가끔 그런 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은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설득하느라고 그거는 잘못된 전제라고. 하여튼 식사요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불포화지방을 먹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섬유질을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는 건 뭐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이것은 1령과 2형 당뇨인, 일반인이 아니라 1령과 2형 당뇨인한테도 이렇게 효과는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섬유질을 섭취하면 당연히 공복혈당도 떨어지고 식후혈당도 떨어지죠. 근데 그거의 총합인 당화혈색소는 어떤가? 1형, 2형 당뇨인에게 섬유질을 섭취시켰더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량 비례적으로 20g 먹었을 때는 하루 총 용량입니다. 이거 증량한 게 아니라 총 용량이 20g 먹었을 땐 요 정도인데 많이 먹을수록 점점 헤모글로빈 당화혈색소가 이제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유질을 섭취했을 땐 당화혈색소가 떨어진다. 딱 1형, 2형 당뇨인에서. 그 다음에 체중도 떨어지더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는 도표는 안 나타났지만 뭐 가끔 우리 병원 와가지고 염증 수치도 검사해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게 HSCRP라고 그러는 거예요. HSCRP, High Sensitivity CRP라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 안 보거든요. 비싸기도 하고 그냥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면 그때마다 다 다르고 감기 걸렸을 때, 감기 안 걸렸을 때 몸에 염증 있을 때 다르기 때문에 정말 필요 없는 지표이기 때문에 안 하는데 가끔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하나 봐요. 근데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사실은. 자, 하여튼 그런 염증 지표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당뇨인이 1형이든 2형이든 섬유질을 많이 먹을수록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은 15g에서 20g으로 잡았어요. 근데 적어도 이 좋아지는 게 35g까지는 계속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는 35g 이상 먹게 되면 별로 효과가 나빠지는 건 아닌데 그 이상을 먹어도 효과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이 연구자들은 적어도 35g까지는 먹을수록 확실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혈당이 떨어지겠죠. 당연하죠. 좀 전에 보여드렸죠. 당화혈색소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도표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져요. 뭐 호마라든가 이런 걸 한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고 HSCRP로 얘기하는 그 염증 지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체중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혈당, 당화혈색소, 체중, 인슐린 저항성, 콜레스테롤, 염증 이게 다 뭘 얘기합니까? 혈관 질환이죠. 결국 심혈관 질환, 뇌경색증이나 심장병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발병이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로 인한 사망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발병률뿐만 아니라 사망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1형, 2형 당뇨인이 체중 이렇게 섬유소를 35g까지 적어도 많이 먹을수록 심장병 사망이 낮아지고 아울러서 총 사망도 낮아졌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총 사망이 10에서 48% 정도 안 먹는 사람, 그러니까 섬유질을 딱 20에서 15g 먹는 사람들에 비해서 섬유질을 35g 이상 먹는 사람들이 단지 그거 하나 차이로 총 사망이 10에서 48% 낮아졌다는 거는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약 먹는 효과만큼 어떻게 보면은 연구에 따라서 약 먹는 효과보다도 더 많은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형, 2형 당뇨인은 물론 이제 비당뇨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아쉽게도 잘못 배워서 또는 참 귀가 얇아서 사람들이 무슨 저탄고지라든가 케토제닉을 마음대로 해가지고 정말 뭐 섬유질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변비도 생기고 콜레스테롤 레벨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몸이 나빠져서 이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당은 좋아지는 경우는 있죠. 단기적으로는 내지는 그것도 저기 몸무게도 빠진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6개월 안에는 다 빠져요. 어떤 걸 해도. 근데 우리가 6개월 살다 말 것도 아니고 1년 살다 말 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살 사람들인데 단지 그게 급하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터프한 이런 걸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섬유질을 많이 먹음으로 해서 이분들이 다 해고자 했던 몸무게 감소, 당 감소가 다 되고 사망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케톤이라든가 케토제닉이라든가 뭐 저탄고지 같은 거 당뇨인은 하지 마세요. 뭐 다른 사람 뭐 당뇨인 아니고 하면 하겠다면 저는 말리진 않겠어요. 왜냐면 어차피 뭐 말려도 할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적어도 당뇨인들은 여러 가지를 보더라도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생겨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섬유질이 다 같은 섬유질이냐면 아까 뭐 말씀드렸죠.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리그닌, 뭐 팩틴, 검, 실러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섬유질을 먹었을 때 이런 효과가 나는가 이제 궁금하고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로는 1형과 2형 당뇨인에게 동일한 효과가 있을까? 주로 2형 당뇨인인데 그 1형 당뇨인도 이렇게 섬유질을 먹게 되면은 효과가 좋을까? 이제 이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자, 섬유질의 분류는 보통 세 가지로 해요. 워터 솔러빌리티에서 수용성이냐 비수용성이냐. 수용성 반대말이 여기서 지용성이 아니라 물에 녹느냐 물에 안 녹느냐예요. 그 다음에 점성과 젤 형성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요. viscosity and gel formation인데 이거 보통 수용성과 비슷한 얘기로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비슷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물을 품을 수 있는 정도와 끈끈함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발효성, fermentation. 요새 항상 뭐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얘기하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을 말하는 거고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장내 미생물이 먹는 섬유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따로 사 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야채라든가 아니면은 콩이라든가 아니면 뭐 도정하지 않은 곡식들 껍데기가 좀 남아있는 현미나 이런 것들은 이 자체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한테 프리바이오틱스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프로바이오틱스인 장내 미생물도 굳이 사 먹을 필요는 없는데 효과를 아직 잘 모르거든요. 뭐 그렇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나쁘다면 효과 없는데 돈을 내는 경우가 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해롭지는 않을 테니까 그냥 먹겠다 그러면 드시라고 얘기하는데 추천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뭐가 좋은지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어요. 뭐 아주 비싼 것도 있죠. 한 달에 14만 원짜리부터 시작해서 한 달에 2만 원짜리까지 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듯이 정말 그 균주가 대장에 가서 또는 소장에 가서 그 딱 자리 잡고 좋은 영향을 줘서 그것이 대변에서 분석될 수 있는지는 아직도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엉터리는 아니겠지만 뭐 조심스럽죠. 근데 뭐 요구르트를 먹어도 되지만 또 요구르트 많이 먹게 되면 또 콜레스테롤 레벨도 올라가기 때문에 좀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하여튼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그래서 이런 섬유질이 있는데 전통적으로는요. 워터 솔러블 비스코스 포메이션 하는 그러니까 물에 녹고 그다음에 젤을 형성할 수 있는 섬유질이 좀 더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보면은 이런 거죠. Viscous Gel Forming Fibers 해가지고 끈적끈적하고 끈적끈적한 젤리를 형성하는 대장에서 젤리를 형성하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인데 그런 게 뭐가 있냐면 팩틴 베타글루칸 검스 뮤실레이즈 같은 게 있는데 뭐 오렌지 그 다음에 레몬 딸기 사과 라스베리 콩
레기움은 엄밀하면 콩은 아닌데 레기움 한번 찾아보세요. 견과류, 당근, 귀리, 귀리, 보리, 귀리, 보리, 콩 이런 거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은 귀리, 보리, 레기움, 견과류, 당근, 그다음에 이런 이 사이프러스 계통이나 오렌지 계통의 그 저기 과일에 좀 많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위장관 운동을 늦추고 해서 혈당을 낮추고 영양분을 흡착해서 대장으로 보내는 거, 포도당과 지방질, 지방 음식과 담주산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포도당과 지방질을 다 이제 줄이는 거로 돼 있거든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 실험 결과는 꼭 이것만을 선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험 결과는 이런 물에 녹고 젤리를 형성하는 수용성 그런 파이버뿐만 아니라 비수용성 파이버에 대해서도 다 검색했는데 재밌게도 수용성 여부에 상관없이 좋았고요.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제품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병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털어서 먹는 이런 파이버들 있잖아요. 이런 서플리먼트, 뭐라고 그러나 첨가제 내지는 이런 기능성 식품보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자연적인 곡식이나 과일 안에 들은 걸 통째로 먹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에 하면 인공으로 첨가한 경우나 자연적으로 식품에 들어있는 것이나 다 똑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일형 당뇨인이나 또 마찬가지로 일형 당뇨인이나 이형 당뇨인이나 모두가 하여튼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동일한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이버만 먹으면 뭐 계속 가스가 나온다든가 잘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생활 습관 자체가 매식 때문에 파이버가 들어가 있는 음식 뭐 예를 들어 현미라든가 보리, 귀리, 당근, 치커리, 채소, 나물 과일 같은 거를 풍부하게 먹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첨가제를 먹어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러나 처음부터 첨가제보다는 섬유질과 더불어서 바이타민, 그다음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은 자연식품이 좋겠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심혈관 질환 감소하고 총 사망 감소하는 효과는 그 중에 어떤 연구가 있었냐면 자연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섬유질만이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돼 있어요. 물론 자연식품과 첨가제를 비교해서 이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하필이면 그 연구는 자연식품에 대한 연구만이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자연식품을 먹는 게 좋긴 하지만 내 사정상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은 첨가제로 사서 파이버를 따로 드시는 것도 권할만 해요. 안 먹는 것보단 100배 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한 제언은 뭐냐면 한국인은 하루에 약 23.2g의 섬유질을 먹는다. 2015년 통계입니다. 최소한 35g까지는 좀 먹는 게 좋겠다. 특히 우리 1형 당뇨인, 2형 당뇨인은 섬유질을 먹는 걸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첨가물 형태로 되어 있는 섬유질도 먹어도 되지만 특히 아까처럼 자기 사정상 그렇게밖에 없을 때는 그래도 가능하면은 자연식품과 같이 들어있는 섬유질을 권장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무슨 뭐 당근, 보리, 귀리, 그다음에 콩류, 레듐, 견과류, 그다음에 혈당이 괜찮다면 오렌지라든가 레몬 같은 계통, 그다음에 또는 라스베리 이런 쪽에 있는 걸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곡류를 많이 먹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당뇨 환자들이 아직도 백미 많이 먹고요. 그다음에 밀가루 많이 먹고 떡 먹잖아요. 떡은요, 현미떡도 마찬가지로 나빠요. 그리고 떡을 만들면 그리고 찰현미도 나쁩니다. 현미보다. 왜냐하면 찰이 붙으면 그건 소화가 확 잘 된다는 뜻으로 당을 빨리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국수 등의 정제 탄수화물을 먹지 말고 그만큼 양을요 정제하지 않은 전곡류 이제 본문에서 홀그레인이라고 되어 있죠. 뭐 예를 들어 잡곡이라든가 덜 도정한 또는 뭐 현미 같은 것들을 바꿔 먹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왜냐하면 더 많이 먹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떤 칼로리를. 그래서 일단 먹는 칼로리 중에서 내가 흰쌀밥을 먹는가, 내가 국수를 많이 먹는다. 떡을 많이 먹는 사람은 없겠죠. 하여튼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를 갖다가 통째로 이 바꿔버리는 게 좋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먹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곡류의 곡식을 좀 드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의 그런 파이버를 좀 드시는 게 좋겠고 난 도저히 뭐 삼시세끼를 다 외식을 그러니까 식당에서 사 먹어야 되는 직업이다. 집에다가 이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 뭐 나는 또 나 혼자 산다. 이렇게 될 때는 본인이 파이버 서플리먼트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그 섬유질 첨가제가 있어요. 이렇게
병에 있어요. 많습니다. 인터넷에 뭐 글루칸, 검, 스릴럼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섬유질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평판 좋은 거 사서 드시면 돼요.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아울러 제발 좀 부탁드리는데 뭐 일반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당뇨인은 섣불리 저탄수화물 식사, 저탄수 식사는 꼭 저파이버를 동반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탄고지 거기다가 또 그냥 지방이 왕창 들어간 걸 먹는 사람들, 케토제닉 다이어트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해서 오는 사람 많고 뭐 여러 경험이 있지만 젊은 여성이나 젊은 남성들 괜히 몸 좋아지겠다고 케토제닉이나 아니면은 저탄고지 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이 토탈 콜레스테롤 340, LDL이 220, 240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엔 그렇게 된 기간이 2달, 3달밖에 안 되지만 그 익스포저 듀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만 너무나 높은 콜레스테롤에 노출됐기 때문에 혈관이 이미 경동맥을 찝으면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프레시하게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적어도 스타틴을 이제 콜레스테롤 약을 한 몇 년은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섬유질을 풍부하게 드시고 밸런스 다이어트. 저는 이제 채식만 하는 건 권하지는 않은데 물고기도 좀 먹고 뭐 이렇게 가금류도 좀 먹고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그래서 풍부한 식단을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 그중에 또 지방도 좀 드시고 불포화 지방도 드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 파이버를 좀 드시는 것이 우리 당뇨인들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울러서 그 비당뇨인이라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파이버를 좀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때 나온 기사 지금 황당한 기사인데 파이버를 많이 먹으면 나쁘다라는 건 이제 60g까지 먹으면 좀 좋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막 배에 가스가 차고 그다음에 칼슘 흡수가 안 되고 미네랄 흡수도 안 되고 골다공증도 생길 수 있고 애들은 발육도 안 될 수 있고지만 그거는 뭐 파이버 뭐 60g 뭐 엄청 많이 먹어도 될 때 얘기고 적어도 우리나라 사람 평균 파이버 섭취량은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대개는 파이버 섭취를 좀 늘리시는 것이 심장병, 암, 당뇨 예방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좋은 식습관을 한다 하더라도 장수를 보장하지 못해요. 어젠가 그저께 났는데 그 마인드 다이어트라고 하는 게 메디테리안 다이어트하고 대시 다이어트라고 고혈압 다이어트와 우리가 흔히 제일 좋다고 하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합쳐서 혈압, 암, 당뇨, 고지혈증 발생을 줄이는 굉장히 건강한 다이어트를 제안하고 고안한 그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60 몇 세 얼마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좋은 다이어트,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 보장해 주지 못하고요. 또한 또 그렇게 해서 뭐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다 하더라도 그런 다이어트의 우수성, 다이어트의 건강성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될 게 있고 하늘이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만 잘한다고 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건 아니니까 또 김 빼놓는 얘기야. 하여튼 그거 좀 참고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